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정부 지원 사업 합격 요령과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 2부 2탄으로서 오늘 영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길 내용은 2019년 예비 창업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합격 비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핵심 요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제가 2부 내용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부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1부 내용을 안 보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 영상 끝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1, 2부 영상을 꼭 같이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면 창업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등 합격 요령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2부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부의 목차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 표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사업계획서 일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계획서 도약, 그리고 서면 심사평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면 심사평가표에 대한 부분에서 총 5가지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표준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에 대한 부분과 도약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도약기는 이제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목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일반 현황과 창업 아이템 개요 유사하고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스케일업이라 그러죠. 성장 전략,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거의 유사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실현 가능성의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 실현 가능성의 부분에서 도약기 사업은 기존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에 대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대부분 유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1부 내용과 2부 내용을 제가 초반에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1부와 2부의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부에 말씀드렸는데 뭘 말씀드렸냐면, 사업계획서는 보통 한 15페이지 내외, 적으면 10페이지, 많아도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길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왜 길게 적으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1부에서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는 일반 현황,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개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심플합니다. 네, 심플하기 때문에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일반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에 대한 부분, 창업 아이템 소개, 창업 아이템 차별성,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의 팁을 말씀드린 게, 가능한 조금 이미지화해서 도식화해서 심사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작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 말씀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염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인식,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목적과 필요성, 개발 동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면 안 되고,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개발 동기는 제가 출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출처에 대한 부분은 현재 뉴스든 매스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창업 아이템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조금 이미지화해서 좀 도식화해서 해주시면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장 전략, 스케일업,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산출 근거, 그리고 시장 진입 성과 창출 전략, 내수 시장 확보 방안, 내수 시장 진출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 없으면 항상 없음으로 기재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내수시장 매출 예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전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 분야 핵심 인력 현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되겠죠. 출구 목표 및 전략,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 인수합병, IPO,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출구 목표 및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팀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인데, 기껏 해봐야 지금 이제 11페이지, 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임팩트 있게 압축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보기 좋게, 보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표준 사업 계획서입니다. 표준 사업 계획서 3년차에서 7년차 도약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보셨던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기존 제품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특이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도약계 사업도 아까 보신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현황에 대한 부분 아까 보신 거와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기존의 사업을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요약에 대한 부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차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굉장히 염두를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제인식, 제품 서비스에 대한 해결 과제,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 시장 경쟁자 대비 개선 과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현 가능성, 제품 서비스 개발 방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적지 마시고 한 15페이지 내외로 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고 보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거듭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금 이제 성장 전략 스케일업에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 대한 부분, 내수시장 확보 방안, 경쟁 및 판매 가능성, 내수시장 진출 실적, 내수시장 매출 예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진출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에 대한 부분, 수출 분야 핵심 인력 현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엑시트 출구 목표 및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 아까랑 동일하죠. 투자 유치, 인수합병, 기업 공개, 정부 지원금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팀 구성에 대한 부분 마지막 사람으로 지금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자 현황 및 역량, 팀원 현황 및 역량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추가 인력 고용 계획,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뭐 예비 창업자나 기창업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인큐베이팅하고 잘 성장시켜 가지고 고용 유발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 등에 대한 부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팀의 기술 개발 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아까 동일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염려가 돼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구구절절을 길게 적으시면 안 되고 내용을 요약해서 심사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페이지는 11페이지고 길어봐야 15페이지밖에 안 놉니다. 예, 그래서 뭐 20페이지 이상씩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열정이 넘쳐서 막 그런 부분들을 서류에다가 막 반영을 하고 하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 제가 거듭 강조를 하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 제가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도약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같이 리뷰를 했고요. 그러면 서면 심사 평가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A타입과 B타입 제가 나누었는데 왜 나누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절성 40%, 기술 및 개발 능력에 대한 30%, 성장성 30% 되어 있는데 40, 30에서 40, 30, 30 하면 100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기존 창업자가 아니라 이제 일반이나 예비 창업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면 심사 평가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인 뭔가 매출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매출과 이익, 뭔가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저기 이제 사업 참가 지원자의 인성이라든지 뭐 성실성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업 지원 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신청하신 분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서 계속 이제 그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인성이 좋으신 분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조금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면심사 평가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 필수 검토사항에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유사 중복성에서 합 여부를 판단하고요. 부적합이면 그냥 서면심사에서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술성 항목과 사업성 항목 두 가지로 봅니다. 70대 30인데 이것도 이제 이게 지금 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각 기관마다 다 양식은 제각각인데 아마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달라져 봐야 한 1-20% 정도 범위 내에서 달라지는 거지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뭐 3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했구나.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지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사업을 또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정부 지원 관련해서 창업 주관 기관도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비 창업자나 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사람이 이제 성실성, 열정, 뭐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열정과 그런 부분으로 둔다 치더라도 이제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실적이 나야지 창업 주관기관에서도 뭔가 평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평가부 자체가 뭐 성장성, 뭐 그 사람의 뭐 열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술성, 사업성 항목 이게 끝이에요. 예. 딱 정량적이지 않습니까? 대면 심사표도 보면 A는 이제 일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예비 창업자나 그런 부분인데 CEO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화 가능성, 시장 경쟁력 4대, 3대, 3 다음은 100점인데 CEO의 사업 수행 능력, 뭐 열정, 책임감,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뭘 보겠다냐면 그 이제 예비 창업자의 그런 이제 열정과 태도, 인성 이런 걸 보겠다라는 부분이 기재에 깔려 있습니다. 대면 심사 평가표 좀 다른 형태인데 다른 기관에서 나온 부분인데 지금 창업자 사업계획 해서 보면 3대 3대 7이지 않습니까? 창업자 30%를 뭘 보냐라면 관련된 뭐 교육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기질, 기업가 정신 이런 걸 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좀 정성적인 정성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비 창업자의 인성과 성실성, 뭐 이제 또 그런 관련 교육에 대해서 참여한 이력이 있는지 뭔가 그런 부분을 본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면 심사 평가표 B는 이제 일반 기창업자죠.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술성 검토, 사업성 검토 4대 6 토탈 100인데 기술성 검토, 기술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사업성 검토, 시장 규모, 시장의 성장성, 시장 진입 가능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굉장히 정량적이지 않습니까? 정성적이 들어갈 여지가 잘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사평가표가 차갑죠? 좀 차갑습니다. A타입보다는 B타입이 차가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 대표자의 뭐 열정, 의지 이거를 본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람한테 공적 자금 투입했을 때 실적을 유발할 수 있냐 없냐 유발이 돼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적이 유발이 되어야지 즉 실적이 개선이 되고 뭔가 고용 창출도 유발이 되고 하여야지만 그 창업 주관기관에서도 뭔가 평가를 받았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A타입과 B타입의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건 대면 심사 발표를 하시건 뭘 하시건 간에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나오실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평가표를 공개한 겁니다. 자, 오늘 저는 1부에 이어서 2부로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 그리고 어떤 이제 주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지 창업 관련해서 예비 창업자, 일반 창업자 그리고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면 심사 발표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1부와 2부를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